안녕하세요. 너랑나랑의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파리가 자기 힘으로 날려면 10리밖에 못 가지만 보잉 747기를 업어타면 1000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선생님 김정하 교장선생님 모시고 나서 선생님 마음이 보잉 747기가 되셔가지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묻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 뒤로는 김정하 교장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동백꽃이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동백꽃 하면 떠오르시는 그런 추억이 없으신지요? 동백꽃 하면 동백아가씨. 이미자 선생님의 선생이 동백아가씨. 노래한 그 동백아가씨. 네. 어허. 그게 그때 금지곡으로 돼서. 동백아가씨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네. 내가 이제 전문 시험을 치는데. 네. 시험 중에는 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 이게. 그런데 이제 장소가 국립정신병원에서 하는데 시험장이 출입문이 하나라. 네.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붙들고 뭐 물어보더냐 이제 그래가 이제 순간적인 커닝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나오더니 느닷없이 말이지. 네. 동백아가씨 부를 줄 알았냐 그래가 그거 부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 몰라가지고 못 불렀다고. 이야 세상 기상천외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야 동백아가씨 아는 사람 없나 모두 시험 공부한다고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국립정신병원 간호사한테 네네네. 내가 동백아가씨 아는 간호사 나오라고 그래가 모셔다가 적석에서 동백아가씨 배웠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네. 동백아가씨를 막 배워가지고 시험을 다 치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물었어. 아이고 저런. 근데 나중에 내가 전문의가 돼서 네네. 그걸 질문했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네네. 구두 시험에 왜 정신과 그런 걸 묻지 동백아가씨 노래 부르라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하나 물었더니 수험생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컵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네네. 야 아주 쉬운 그런 걸 물어도 말이지 긴장해가지고 더덩거리느라고. 네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때 한참 동백아가씨가 유행돼서 네.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부를 줄 알아? 불러봐 이랬더니 또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백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얼른 그게 연상이 되네. 선생님께서 지금 뭐 동백아가씨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동백 그 꽃을 볼 때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꽃하면 제가 제일 먼저 선생님하고 연관되는 책은 그 네팔의 꽃과 한국의 꽃 그 우표를 가지고 그렇지. 꽃 책을 내신 적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 보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양란과 동양란의 차이였거든요. 화려하게 피는 서양란, 그 다음에 어쩌다가 귀하게 피는 동양란, 이게 동서양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하시면서 단지 꽃의 설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과 인간관계와 문화에 두루두루 아우르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꽃 우표책으로 그렇게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건 내가 이제 네팔 가면은 네. 그 이제 네팔 우표를 1년치를 내가 사와요. 네. 이제 사는 뜻은 내가 우표 수집가가 아니라 네네. 이제 네팔에 대한 그 문화 에세이를 내가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사파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찍은 사진을 넣었어.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지 네팔 사람이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 네네네. 그 순수한 네팔이 아니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팔 화가들한테 부탁해서 사파를 그렸어. 그러다가 보니까 우표라는 게 손톱만한 건데 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주 다양해. 네, 네. 역사도 들어있고 그림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뭐 스토리텔링이 많이 네, 네, 들어있어.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가서 에세이 썼는데 활용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완집이 된 거야. 아하. 그 기왕 완집됐으면 테마별로 책을 테마별로. 하나 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꽃보다리라 처음에는 산을 쓰시고 책을 또 5권 꽃을 쓰시고 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 작가 저자는 그 책을 쓰는 순간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읽는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하지. 나는 그 책 뭘 썼는지 그러니까요. 다시 보고 이거 네. 당신이 썼다 그러면 네. 맞아 그러고 내가 네. 연상은 되는데 네.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또 저는 편하게 다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꽃만 주로 보잖아요. 화려하게 예쁜 꽃만.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책에서 꽃이 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 꽃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름답게 피어야 여기다가 수정이 되고 하니까 어떤 몸부림이다. 이렇게 쓰시면서 우리가 단지 화려하게 빛나는 그 사람의 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됐고 그 뿌리와 줄기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잘 봐야 된다 하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썼어요? 네네. 그런 것은 떠니까 또 얼른 생각이 나는데 네네. 어떤 꽃은 나비가 많이 오고 어떤 꽃은 벌이 많이 와요. 네. 아니면 또 다른 곤충들이 다 나비 벌이 오는 게 아니군요. 그죠? 네네네. 다른 곤충도 오고 네네네. 그 왜 그러겠어? 벌이 좋아하는 꽃의 향기 색깔이 있고 나비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런 그렇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벌이 좋아하는 냄새, 아하. 벌이 시각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네네.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자기 살라고 하는 거. 예. 그 사람보다 낫잖아. 네. 예. 참 꽃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자신의 색깔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기의 모양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기꺼이 탈바꿈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저는 아까 김정아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과 상담은 한마디로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마틴 부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단지 조건과 조건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는 김정아 교장 선생님이 한 40년 가까이 끝없이 변화를 추구해 오신, 탈피를 해 오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선생님?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더 적절할 건지, 학생들한테 맞기 위해서는 이게 더 맞는 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게 하나 떠올라서 어제 서초구청에 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찍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구청에 계시는 젊은 한 30대한테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제일 싫은 어르신이 누구냐라고 여쭤봤더니 뭐가 안 돼? 해줘! 이렇게 하는 어르신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규정상 안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해봐. 해줘.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가만히 발장을 끼고 빨리 해봐.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분을 보면 속에서 이런 게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면교사처럼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꽃도 벌과 나비를 찾아서 자기의 색깔을 기꺼이 바뀌는데 왜 나이 드신 그분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개인적 특성일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경향도 생기는 걸까요? 이게 제 의문이네요. 네. 그게 두 가지 다. 나이 들면 네. 젊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안 듣는 보이는데. 사람은 싫어 그게. 어떤 맛도. 네.
아니면은 이제 또 자기가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네.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기보다 핵심적으로 이 말만 하면 알아듣겠지 하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그 한 가지 말이라도 어느 건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대담 시간에 김정화 교수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선생님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3대가 오랫동안 함께 사는 비결이기도 한데 선생님과 이동원 선생님께서 철칙으로 삼는 게 2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는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어떤 자식이라도 미리 예약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동훈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며느리나 사위가 나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어디가 언제와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잘 갔다 와? 재미있었어? 이런 얘기만 해야 된다. 과일이 집에 들어와도 먹으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계단에 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안 가져갈 사람 안 가져가고 이렇게 철저히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철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선생님의 정말 열렬 팬이 된 것은 선생님은 3살짜리를 만나나 30살을 만나나 90된 분을 만나나 똑같이 유연함을 잃지 않으시고 3살은 3살에 맞게 30은 30에 맞게 90은 90에 맞게 그렇게 맞춰주시는 유연함 그게 있으셔서 3대와도 잘 지내시고 누구와도 잘 지내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해줘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칫 나이 들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경직성 자기에게 갇힘 자기 경험의 갇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나는 네. 아까 뭐 유연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건 내가 후천적으로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훈련된 거예요. 아하,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3살짜리를 만나면 3살짜리 눈높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는 줄타기 선수를 네. 저리 이제 이만큼 네, 있으면 네, 네. 70대가 오면 70대, 아하. 50대가 오면 50대로 네, 내려가고. 네, 네. 그러니까 내 연령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연령대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네. 위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서커스 선수들. 네. 줄타기 선수. 선생님, 제가 지금 막 충동이 하나 올라왔는데, 선생님 이런 비유만 모아서 책을 하나 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는데. 저번에는 지혜의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잠수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유연함을 줄타기 선수라고 하니까 내려오다가 70대 올라가야 되겠다. 3살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동백꽃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줄타기 선수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줄타기 선수로 다시 한번 탄생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작게 묻고 크게 배우고 얕게 묻고 깊게 배우는 이서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 저는 지금까지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